시간이 곧 화폐가 되는 세상. 참신한 소재로 화제가 됐던 영화 인타임의 한 장면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사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노화를 극복한 미래 사회에서 시간이 절대 가치를 갖게 된다는 설정이 참 인상적이었다고 하던데요. 영화만큼은 아니지만 현실에서도 기술의 발달과 함께 화폐는 진화를 거듭하고 있죠. 조개 껍질에서 시작해 주화와 지폐를 거쳐 최근엔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까지 등장했는데요. 유럽연합에선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활용의 핵심적인 기술인 블록체인의 개념과 관련 기업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핀테크로 시작된 새로운 바람이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잠시 후에 그려보겠습니다. 네, 트렌드 인사이트, 핀테크 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죠.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좀 난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어떤 이 혁명적인 분야가 생겼을 때 그걸 빨리 캐치하고 이해한다면은 사실 개인한테 엄청난 부를 갖다 줄 수도 있다는 그걸 명심하면서 오늘 또 핀테크 공부 열심히 해보도록 하죠. 예, 오늘도 김일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제 말이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가슴에 와닿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간 뭐 별거 없이 잘 지내셨고요? 네, 덕분에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좀 이제 핀테크, 그중에서 특히 비트코인 개념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비트코인, 블록체인 그것이 예. 핀테크에 어떤 그 관계성이 있는지, 의미가 있는지, 또 경제 전체로 볼 때 그쪽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비트코인부터 좀 알아볼까요? 그럴까요? 제가 한번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잠깐 보시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뭐가 보이십니까? 블록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레고 블록이라고 하죠? 레고 블록이라고 예. 하죠.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까 좀 제가 잠깐 고민을 해봤는데 이렇게 한번 설명 어떨까 싶어요. 블록체인은 레고 블록에다가 정보를 차곡차곡 쌓아서 잘 정리한 것이다. 마치 모래 아래다가 정보를 넣는 것이 인터넷이라고 우리가 비유할 때 블록체인의 정보를 넣는 것은 이렇게 레고 블록에 정형화되게 체계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블록체인이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블록체인, 즉 정보의 블록이다 이렇게 한번 개념을 잡고 한번 시작해 보죠. 설명을 더 드리면요. 예. 블록체인은 핀테크보다 더 크다 이렇게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좀 핀테크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블록체인은 핀테크 영역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거꾸로 핀테크는 블록체인이 가능케 하는 수많은 그 산업 현장의 그 무엇의 하나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원천 기술적인 그런 그 중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코어가 되겠군요. 코어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한번 얘기를 한 20년 전으로 잠깐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이메일, 뭐 인터넷 검색 엔진, 구글 같은 것들, 뭐 알리바바나 아마존 같은 어떤 이런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SNS가 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당연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20년 전 199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그게 뭐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기억납니다. 지금은 천리안, 하이텔 이런 그렇죠. 시대에도 신기했었죠. 그렇죠. 지금 나이가 19살쯤 되신 아직은 그 10대들은 너무 당연한 거지만 나이가 40 넘으신 중장년층 이상들은 그때는 정말 그랬어라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예. 똑같은 개념에서 지금부터 한 10년, 20년 뒤에 블록체인 기반이 당연히 있는 건데 옛날에는 뭔지 몰라서 그럴 때가 올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인터넷이 이메일이나 SNS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처럼 블록체인은 좀 아까 말씀하신 비트코인 같은 전자화폐를 이미 만들어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은행이라는 것을 또 새로운 그 기반으로 만들어내고 핀테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디지털 금융이라는 서비스를 몇 차원 높게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국가가 관여하는 선거 시스템이나 또 공공 그 데이터 관리 같은 것도 블록체인이 들어가 버리면 기존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엎어버릴 정도의 기술적인 혁신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저걸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저런 것들이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뜻인가요? 일부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누군가가 맘만 먹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선거 관리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도입하기로 맘먹으면은 블록체인 기반의 선거 시스템이 즉시 지금 활용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 블록체인이라는 그 개념 내에서
노화라고 할까요? 네네. 그 쓰여지는 화폐가 비트코인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네네. 그건 실제로 그렇다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고, 실제로 움직이고 예, 있죠. 네. 그리고 그 나중에 것들 이게 뭐 앞서 뭐 선거 이런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활용될 수 있는 범위로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폐라는 걸로 지금 인식되는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 가능케 하는 그 영역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예. 그 외에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거, 화폐도 하나의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500원을 500만 원을 뭐 누구한테 주고받았다는 것이 정보의 개념인데 예.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블록체인이 가능해지는데요. 블록체인을 조금만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보죠. 블록체인은 모든 기술에 영향을 주는 근본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묵직한 얘기인데요. 블록체인은 원천 기술의 원천 기술이다. 그러므로 화폐만이 아니라 금융만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 선거, 나의 개인 정보, 대학교에서의 어떤 그런 정보 시스템 모든 것들을 다 그 변화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술인데 실제로 블록체인을 뭐라 하냐면 기술을 뒤엎는 붕괴 기술학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터넷 이전에 어떤 정보 처리 시스템을 다 붕괴시키고 새롭게 만든 것처럼 블록체인은 기존의 인터넷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들을 다시 한번 또 붕괴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술이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는 걸 예를 들어보면은 예. 개개인들은 은행을 중심으로 다 모여서 거래를 했습니다. 은행은 돈을 모았다가 다시 또 대출도 해줬다가 뭐 교환도 시켜주고 송금도 시켜주고 예, 그걸 받기도 했었는데 하고요. 은행이라는 중앙통제기관은 신뢰가 중요했고 신뢰를 바탕으로 그 거래를 했던 것이죠. 근데 예. 은행이 됐건 정부가 됐건 신뢰 잃어버리면 망가진 것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뱅크런이 자,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나 그렇게 인위적인 신뢰가 기존의 시스템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경우에 블록체인을 이용하면은 그런 제3자의 중앙통제형 신뢰 기구를 활용하지 않고도 개인과 개인이 심지어 미국과 한국 간에 아프리카와 유럽 간에 그런 시공 간의 그 거리를 다 뛰어넘어서 100% 신뢰할 수 있는 자동화 신뢰 네트워크가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저기 사람으로 표시된 그 한 명 한 명이 네네. 하나의 개인 그러니까 서버 역할을 계속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예.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어떤 그런 컴퓨터망 자체가 이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전체 P2P, 피어 서버의 그 한 축을 감당한다고 보시면 정확하십니다. 그런데 개인이라고 하게 되면 왠지 퍼스널, 완전 공적인 의미에서 조금은 벗어난 것 같은데 예, 예. 과연 이런 것들이 공적인 일들을 수행할 수 있겠냐 이런 많은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심지어 제가 이제 미국 예를 들어보면 미국의 그 페더럴 리저브가 US 달러를 그 발행하는 그 곳 아니겠습니까? 한국은행 예. 역할하는 곳인데 최근에 이 블록체인 기반의 그 US 달러를 발행하는 준비를 이미 시작하고 있고 IBM이 그 기술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선행되고 있는 즉 검증된 기술이요, 검증된 사회 현상이고 검증된 국가 시스템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은행이 하는 것보다도 더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더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들어보죠. 그럴까요? 저희가 이제 경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경제 1.0, 2.0, 3.0 세 가지를 제가 짚어봤습니다. 1.0은 인터넷이 나오기 이전에 우리가 지난 한 5천 년의 시간 2.0은 인터넷이 출현한 1990년대 중반부터 블록체인이 만들어지고 세상에 나오기 직전 한 20년 동안 우리가 큰 변화를 경험했죠. 3.0은 블록체인이 나타나고 세상에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지금 이후의 세상을 얘기하는 것인데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모든 걸 아날로그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랬죠. 우체통에다가 편지 넣는 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기억하죠. 침으로 우표 붙이는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 일인데 20년 사이 그게 다 바뀌어버렸어요. 지금은 우표는 그냥 하나의 수치품이죠. 이제는 더 이상. 그때는 모든 것이 느리고 비싸고 불편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익숙한 장면인데 흑백으로 칠해서 굉장히 오래된 얘기 같지만 지금도 실은 우리가 은행 가서 이렇게 줄 서 있지 않습니까? 옛날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 지금도 우리는 돈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1.0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2.0이 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정보는 디지털 방식으로 빠르게 편하게 또 값싸게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메일을 쓰고 SNS 쓰기 시작한 거죠. 돈은 역시 마찬가지로 디지털 방식으로 옮겨지는 것 같지만 실제 돈은 아날로그 화폐를 주고받는데 일단 현재 우리가 지금 잠깐 뭐랄까요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이 나오게 되면 경제 3.0 시대가 도래하는데 디지털 정보망인 인터넷상 위에서 또 디지털 화폐로 불려지는 비트코인 내지는 유사한 형태의 어떤 그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값싸게 빠르게 편리하게 실시간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경제적 그 수단이 생긴다는 사실이죠.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기 때문에 기존의 디지털 방식과 아날로그 방식이 섞여 있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 나오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로 정리해봤습니다. 5천 년간은 모든 것이 아날로그였습니다. 예. 짧은 20년간에 정보는 디지털화되어 있고
금융이나 화폐는 아직도 아날로그였습니다. 예. 비트코인이 나오고 블록체인 나오면서 정보도 그다음에 이런 그 화폐나 금융도 디지털 돼버리면 디지털화되는 것은 그 전에 아날로그에 비해서 모든 것이 더 좋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거든요. 세상이 바뀐다는 뜻이죠. 완전 디지털화 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날로그의 이제 끝이다. 아날로그의 끝이고 예. 새로운 모든 것은 디지털화돼서 아까 말씀하신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세상이 이제 온다는 것을 우리가 내포하는데 지금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 앞에. 근데 그게 우리 실생활에서 느끼는 것도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입니까? 이런 것들이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의미가 있을지 제가 한번 정리 한번 예. 잘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블록체인이 뭔지를 다시 한번 개념을 정확히 한번 찝어봤습니다. 블록체인은 인터넷상에 구현된 가장 높은 현재로 있는 상위 기술이다. 어떻게 비유할까요? 인터넷 이전은 우리가 걸어다니는 시대라고 치면은 예. 인터넷 시대는 버스를 탔습니다. 블록체인 시대에는 A380 비행기를 타고 사는 시대입니다. 걸어다니는 거나 버스 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의 그 세상이 오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블록체인망은 웹상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동 시스템이다. 그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게 예. 어떤 의미를 주는지는 다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화폐 거래가 되었건 그다음에 금융 거래가 되었건 제3자의 어떤 문제 어떤 관여 없이 나와 너가 기관과 기관이 정부와 정부가 개인과 개인이 마음껏 거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모든 게 바뀝니다. 금융이나 정부 행정, 스마트 기술 모든 게 바뀌어버리는데 중간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인터넷이 생기고서 중간자가 없어진 것처럼 많은 것이 바뀌기 때문에 세상이 이제 바뀌어지는 것인데 심지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바뀐다. 영화 같은 얘기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 상태에 좀 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뭐 아직까지도 풀어나가야 될 시간들이 많으니까요. 또 다음 시간에도 얘기를 듣도록 하고 오늘 또 이 분야에 뛰어드는 기업도 많을 것 같은데요. 국내 기업들 하나 소개시켜 주시냐고요. 예. 몇 개 기업이 지금 이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블로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블로커요. 블로커라는 회사인데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신 분과 젊은 몇 분들이 이제 만들었는데 이 비트코인을 활용한 원천 기술을 만들었는데 코인스테나 이름의 그 API 기술, 좀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갖다 끼면은 USB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그 플러그인 기술을 만드는 회사인데 LG CNS나 신한 데이터 시스템에서 블록체인의 기술을 이 블로커를 이용해서 활용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어떤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 후 이제 블로커 회사의 대표를 만나서 정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김일성 교수하고는 여기서 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다소 어렵죠. 지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정다희 씨가 다시 한번 이 블록체인의 개념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다입니다. 방금 김일선 교수님과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소 어려운 내용이라 혹시 이해가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이 무엇인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온라인 금융거래에서 해킹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기존의 금융회사들은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한꺼번에 보관합니다. 하지만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분산화된 데이터베이스와 컴퓨터를 이용해 기록을 분산시켜서 보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이터 기록 리스트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고안된 거죠. 따라서 해킹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P2P 네트워크란 걸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P2P란 피어-투-피어 네트워크, 즉 동등 계층 간 통신망을 뜻합니다. 세상의 모든 개개인들의 PC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 모든 데이터의 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합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망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할 수 없는 거죠.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자면 블록체인은 가상화폐를 이용해 거래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는 기술로 기존의 금융회사들처럼 거래 기록이 집중된 한 곳에 기록되는 것이 아닌 분산화되어 기록되기 때문에 데이터 위조를 불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 블로코의 대표이사님 모셔서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블로코의 김종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저희가 기업 소개 나갈 때 대표님이 따로 있던데 김원범 대표님? 예, 공동대표입니다. 공동대표네요. 네, 맞습니다. 그분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블로코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블로코는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기존에 있었던 인터넷 환경이 좀 취약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서
뭔가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인터넷 생태계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왠지 자꾸 이제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의 시선이 이렇습니다. 네. 야, 저 뭔가 사기치는 거 아니야? 네. 괜히 뭔가 예전에도 신기술 하다가 결국 네. 뭐 이게 제대로 된 곳이 있어 막 이렇게 문제시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어떻습니까? 김정환 대표께서 보시는 이 블록체인에 기반의 이 어떤 생태계 변화, 정말 뭔가 혁신적인, 혁명적인 것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사실 이제 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지금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이제 R3라는 이제 컨소시엄이 구성이 됐는데, R3요. 네, 거기에는 이제 뭐 메이저 뱅크들, 골드만삭스, 뭐 시티은행, 뭐 바클레이, 산탄데르 뱅크하는 미국에 있는 네노라는 그룹들이 전부 다 이런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이 그룹에서 이제 블록체인을 연구하고 그리고 또 이제 도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뭐 미국에 있는 FBI라든지 이런 정부 기관에서도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제 이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또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흐름을 본다면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질문이 되지 않을까, 많은 답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유수의 대그룹들이 이렇게 기술을 연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실 그렇게 큰 은행들조차도 이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고 기술적인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기업들이 이제 존재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도입을 굉장히 이제 간편하게 해주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시중에 이제 많은 건설사들이 있지만 그런 건설사들이 모든 건설을 다 이제 수행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반을 다지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모델하우스 같은 걸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하시면 됩니다라는 걸 이제 컨설팅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걸 사용하실 수 있도록 관련된 재료들을 제공하는 게 이제 저희 같은 회사들이 하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걸 활용해서 뭔가 인테리어를 꾸미고 그리고 실제로 뭔가 의미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는 이제 그런 은행들이 하는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왠지 블록체인 하게 되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뭐 개인의 어떤 컴퓨터들이 각각의 서버 역할을 하면서 어떤 암호화된 기반에서 좀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어떤 보안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저도 할 수 있습니까? 제 컴퓨터를 가지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일단 당장 시작은 하실 수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는 수준의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거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은행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한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트러스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은행이 많은 자본을 가지고 이제 굉장히 번거로웠던 일들, 뭐 고객을 모은다든지 그리고 대출하는 데 있어서 신용평가를 한다든지 금융상품을 설계한다든지 하는 일들은 여전히 남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게 등장하고 IT 기술로 무장한 은행 등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 환경에서 과연 은행들이 그럼 기존에 있었던 인프라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블록체인이 해답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록코어는 지금 꿈을 쫓는 기업입니까? 아니면 뭔가 이렇게 성과들을 하나둘씩 지금 내고 있습니까?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LG CNS와 같이 이제 코웍을 하고 있는 일인데요. LG CNS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나스닥이 최근에 나스닥의 장외 주식 그리고 그걸 거래할 우리 같은 장애 주식.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장외 주식을 거래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공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그거에 대한 이제 프로토타이핑도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LG CNS와 같이 국내에도 그러한 장외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그런 장외 주식들을 누군가는 이제 뭔가 정보들을 제공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창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현재 LG CNS와 함께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신한은행 그리고 뭐 국내에 있는 4대 은행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도입을 할 때 이제 저희들과 함께 이제 그걸 상담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보통 뭐 저도 이쪽 분야는 잘 모르지만 개발하게 되면 개발사들 유수의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블록코의 우리 김 대표께서는 너무 좀 젊다는 느낌도 들고 뭐 이런 건데 이 분야에 정통하게 된 배경, 이유, 업계에서 높게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이죠? 네, 사실 제가 그 비트코인을 처음 알게 된 거는 2012년도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제가 이제 처음 비트코인이라는 기술을 접하고 국내에서 뭐 이제 유수의 거래소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그런 거래소들과 거의 비슷한 시간에 한번 이제 비트코인 거래소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걸 사업화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일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프로세스를 이해하셨었어요, 그때? 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네. 학생 때였습니까? 아니면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이었습니다. 신기할세. 네, 그래서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기술들이 이제 실제로 뭐 비트코인이라는 굉장히 좋은 화폐도 있지만 예. 뭔가 이게 뭔가 주식이라든지 네. 어음, 채권 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투표 시스템 무궁무진하게 많은 이제 분야에서 혁신들이 일어날 건데 누군가는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책임지고 사람들에게 공급을 해줌으로써 그런 사람들이 그런 기술적인 걸 신경 안 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로직만 가지고도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어, 사실 되게 창피한 일이긴 한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 회사 자랑 같기도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국내 탑 클래스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세계 탑 5?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정말 빠르게 기술이 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대응하는 일이 아마 이제 가장 관건이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뭐 이 실제로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 산업을 바꿔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정부에서 이 공직을 하시는 분들도 네.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지 조금 더 빨리 바뀌는 게 네, 우리가 맞습니다. 네. 경험상 보지 않았었습니까? 네, 네, 네. 지금 정부나 네. 실제로 지금 많은 것들이 여러 가지 뭐 금융이 거래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정부의 이해도도 여기에서 좀 높게 뛰어나게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까? 네, 사실 정부에서는 지금 열심히 스터디 중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저희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블록체인 비트코인 스타트업 중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이제 저희 이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이제 키사로부터 그 지원금을 받았었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정부는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굉장히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새로운 스타트업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뭔가 그런 스타트업으로서 첫 발을 디뎠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아마 이러한 움직임들은 계속돼서 정말 뭔가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은 폭발적으로 이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레벨에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분이 미래에 빌 게이츠 같은 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 겁니까? 미래의 스티브 잡스를 제가 만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 짧은 순간에 뭐 정말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아직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마지막으로 좀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사실 처음에 인터넷이 등장할 때 그리고 제가 지금 그때가 중학교 때였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제가 학교에서 이메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딱 2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잘난 척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에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블록체인이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많은 역할들을 해나갈 텐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뭔가 선구자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이 좀 뭐 공인증서 때부터 시작해서 특정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는 또 때로는 굉장히 빠르고 진보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핀테크에 있어서 지금은 늦었지만 뭔가 혁신적인 움직임을 계속 해나간다면은 뭐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테크놀로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 저희가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면 그거 나름대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막 10% 막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었죠. 정말 고성장 시대를 걸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성장 국면이다. 뭐 지금 성장 동력이 없다는데 막상 이렇게 젊은 또 CEO를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직 한국의 미래는 밝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도전하는 기업 블로코 앞날을 응원하고 잘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장애주식 4989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